간호사가 새끼가 넘치는 간호사들이 있거든요. 그럼 의심해볼 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병원은 유독 자주 바뀌어요. 간호사가? 네, 되게 오래 근무하지 않아요. 국내 1호 탐정으로 몇몇 매체에 소개되었던 임병수 탐정이라고 하고요. 배우자 외도 증거도 찾고 상간남, 상간녀도 찾아내고 기업 조사도 하고 사람 실종자도 찾아내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임병수의 탐정 방송 운영하고 있고요. 네, 오늘은 이제 이혼, 불륜, 바람이 관련해가지고 먼저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불륜 모임이나 불륜 카페 같은 게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밴드가 많이 있고 카톡방이 있고 오픈 채팅방 찾아보면 되게 많이 있죠. 그리고 골프가 가장 많이 요즘에는 핫하고 스크린 골프나 이런 모임을 통해서 이제 거기 안에서 이제 동물의 왕국을 만들어지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죠. 네. 네. 아니 근데 카페나 그런 밴드 모임은 명명이 이렇게 불륜 모임 이렇게 명명이 돼 있나요? 뭔가 좀 미스테리어스하게 돼 있죠.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유로운 삶을 꿈꾸며라든지 뭔가 좀 아름답게 살짝 포장돼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저는 그쪽에 관심이 없어 직접 찾아보진 않았는데 그런 기사나 이런 거 보면 아주 노골적이지는 않아요. 이렇게 아름답게 포장이 돼 있죠. 나 하고 싶어. 우리 자자. 나 몇 살인데 몇 살까지만 하여튼 그냥 우리는 그걸 원하는 거잖아. 이렇게 쓰진 않죠. 자유롭게 뭔가 이렇게 프로세스 과정이나 방법론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얼핏 보면 정말 진솔한 대화나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결국은 그런 쪽이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불륜 카페 이렇게 분명 돼 있진 않을 것 그쵸? 같은데. 매개가 있는 거죠. 매개. 골프, 등산, 대화. 그리고 최근에 했던 건데 법인 대표인데 되게 유명한 제약회사예요. 이 사람 명의로 차가 한 10대 돼요. 남편 명의로. 명의로 된 거는 3대고 나머지 7대는 렌트. 근데 이 렌트나 리스 이런 걸로 이제 여자를 사주는 거지. 그 여자의 개수만큼 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 차를 타고 다녀요. 그리고 이거에다가 플러스 오피스텔. 약간 서울의 핫플. 나이대별로 여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수만큼 차가 있는데 이 차들을 다 추적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거로 추적을 다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차에 대한 우리 주차 어플 같은 거 있어요. 아이파킹 앱이나 이런 걸로 되게 많이 걸려요. 카카오 T 주차장 들어가면 자동 결제되고 이런 거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걸로 많이 이제 바람 피는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 이런 걸로 잡아냅니다. 아이파킹 앱. 그래서 어느 주차장에 어느 주차 어플인지는 어느 정도는 제가 꿰고 있어요. 하도 돌아다녀가지고 카카오 저는 다 등록을 해놓죠. 차에다 그러니까 핸드폰에다가. 근데 내가 유심히 그 주안점을 두고 있던 그 집에 남편이 새벽 5시에 거기를 들어가서 어플에 딱 찍힌 거예요. 그 아파트에 천호동에. 그래서 1시간 반을 있다 나온 거야. 그래서 의뢰를 하면서 여기에 좀 의심 가는 여자가 있는데 천호동 강동구 요 아파트에 사는데 남편은 아침 8시에 출근인데 자기 새벽 운동한다고 자꾸 일찍 나갈 때가 일주일에 2번 있대. 근데 약간 말을 흐리더래. 근데 그 2번 나갔을 때가 집에 간 거죠. 아이파킹 앱이 찍힌 거지. 네가 이 새벽에 가정집을 왜 가? 이렇게 이제 우리 변호사는 우리 쪽 변호사에서는 증거를 드리면서 조지는 거고 의뢰인은 최대한 에 대한 걸 이제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지 이 여자가 약간 유도신문도 비슷하게 하는 거지 남편한테.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여자인 거예요. 그 여자가 느낌이 여자면 무조건 촉을 세워. 진짜? 무조건 여자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리스트에 다 올려. 왜냐면 여자가 여자를 잘 알거든. 근데 그래? 그 여자 어디 사는데? 이렇게 살짝 이 정도까지만 물어보지. 회식 있다 이러면 이제 와서 그 언급했던 걸 한 번 더 얘기했다. 근데 남자는 아무 생각 없이 뭐라고 하냐면 근데 왜 그 여자 얘기를 자꾸 나한테 해? 이렇게 여자가 하거나 그래? 그 여자 뭔데? 이렇게 캐 물어보면 이상한 여자야 이래요 남자들은. 미친 성격 이상하니까 이렇게 이런다니까요. 그게 더 이상한 거야. 여자들은 다 캐치해. 그럼요. 근데 난 여자가 아닌데 캐치해. 어디 거의 병수냐 거의 여자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너무 보이니까 힘들어요 저도 그래서 얘가 왜 이런 행동을 왜 하지? 이런 손을 이렇게 이러지? 이런 거 머릿속에 가끔 렉이 걸리는데 입을 열어봐야 본전도 못 건져. 여자의 이런 거에 계략에 탁 넘어가지. 얘기하다 보면 지가 다 계속 떠들고 앉아 있거든요. 그거에 넘어가면 안 된다. 여자들은 여자가 남자를 낳았잖아요. 낳았으니 얼마나 다 보이겠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이고 쭈쭈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결국 잡아냈죠. 그래서 이제 의뢰인하고 협력을 하고 그랬던 게 좀 기억에 남네요. 그러면은 불륜을 알게 됐을 때 반응들도 진짜 각양각색일 것 같아요. 그렇죠. 직장을 찾아가서 소란을 일으켰다던가 하는 뭐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남편이 목사였는데 이것도 쇼킹한데, 그러니까 막 되게 오래된 담임 목사가 아니고 좀 젊은 목사예요. 여자 신도하고 눈이 맞은 거예요. 눈이 맞았는데 이 사람은 싱글이야. 목사님은 결혼 안 해. 젊은 목사. 이분은 이제 유부녀예요. 근데 둘이 딱 만나서 그냥 연애를 했겠죠. 한 2년 이상 연애를 하다가 밝혀진 거예요. 그 안에 이제 소문도 나고, 목사를 자기는 그만두고 사임하고 이 여자하고 밑에 쪽 남해안 쪽 그쪽으로 둘이 도망가서 치킨집을 차려. 그러니까 치킨집을 차려가지고 둘이 이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아기는 안 날고. 그러니까 이제 생활만 하는 거예요. 그냥 동거 생활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7, 8년을 사는데 이 여자의 남편이 찾아내요. 이혼을 안 하고 간 거예요? 네, 그냥 가서 동거 생활을 한 거예요. 6, 7년 동안. 그래서 그걸 찾아내서 남편이 이제 가서 걔 난리를 친 케이스가 있죠. 그게 이제 제 의뢰인이었어요. 와이프가 나갔는데 되게 오래됐다. 근데 주소지는 자기 집으로 돼 있는데 전화번호나 이런 거는 다 끊고 아예 뭐 찾을 길이 없다. 그래서 여러 뭐 시도도 해보고 경찰에도 얘기했지만 경찰에서는 어디에 뭐 살고 있다, 어느 지역에 살고 있다, 근데 잘 살고 있다, 다른 핸드폰으로 쓰고 있다,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주고 찾아줄 수는 없다,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예, 또 실종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성인 실종은 우리가 마음대로 수사기관에서 영장이나 뭐 위치추적이나 이런 걸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냥 어딘가에서 이 여자가 잘 살고 있구나 요것만 알고 한 6, 7년이 흘러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찾았죠. 찾아가지고 갔는데 이제 치킨집 하고 있고 난리를 치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거의 막 뿌림 날 뻔했죠. 오, 진짜로요? 날 뻔했죠. 근데 결국은 그 여자는 안 돌아왔고 나중에는 뭐 이제 이혼을 준비한다고 그러더라고. 뭐 돌아오겠어요. 거기도 이혼을 해주면 이제 전직 목사하고 결혼해서 이제 같이 살겠죠.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렇게 그냥 살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어쨌든 뭐 이야기가 종결이 되기는 해야 될 거예요. 거기도 아마 이혼 소송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이혼을 해달라, 이혼 소송을 뭐 할 만도 한데 그 자체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둘이 따로 그냥 사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가 좀 되게 큰 교회였거든요. 지방에, 광역시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런 뭐 얽히고 설키고 그런 게 있었죠. 서로 그 교회 이제 장로님 권사님의 자녀들이었고 이렇게 만난 사이였고 거기에 목사가 새로 부임해서 이렇게 된 사이였고 복잡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 가끔 그런 불륜 사건들이 있긴 한데 보통은 이제 교회를 옮긴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가거든요. 여기는 이제 워낙 뭐 유일무이한 어떤 그런 커플을 만났나 봐요. 인생에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라는, 해서 눈이 까 뒤집어졌으니까 어차피 애도 없으니까 젊은 사람들이었고 30대였고. 근데 아마 뭐 지금 뭐 결혼하고 그 사람 이혼하고 결혼하고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것도 한 몇 년 전이에요. 2, 3년 전이니까. 그 이후에 소송한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럼 치킨집 가서 막 장사하고 있는데 뒤집어 엎고 막 이래버린 거예요? 그렇죠. 가가지고 저 밑에 쪽, 남해안 쪽, 거기 남편은 이제 뭐 목사하던 사람이 배달 다니고 막 오토바이 타고. 자기네들은 행복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행복해요. 그게.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둘이 눈 맞는 게. 하다 보면 그죠? 하다 보면 사건이 생각나고 또 저도 너무 재밌어요. 다 얘기한 것 같은데 또 나오고 막 그래. 아니 그러면은 동문회나 동창회 이런 데서도 바람이 되게 많이 난다고 하잖아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세요? 동문회 뭐 가장 많은 이슈로 나오죠. 동문회 동창회 해가지고 가장 비교를 많이 하게 되니까 동문회나 동창회를 안 내보내는 게 가장 좋긴 한데, 제가 뭐 기억했던 거는 고등학교 때 나를 되게 많이 짝사랑했던 남자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밴드나 뭐 오픈챗이나 개인 SNS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거를 통해서 이렇게 하다가 추천 친구나 이런 거에 많이 떠가지고 옛날에 고등학교 때 자기를 짝사랑했던 남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온라인상에서. 그래서 자기가 모르는 이제 결혼 안 한 친구들 위주로 동창회나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너도 결혼을 했지만 한번 와봐라. 그래서 나간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자기를 짝사랑했던 남자가 아직도 싱글인데, 그때는 찌질했는데 지금은 되게 멋진 사업가가 돼 있고 결혼도 안 했고 여전히 애인도 없고 그때에 대한 감정을 지금도 갖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불륜이 시작돼서 뭐 그렇게 진행이 됐던 것도 이제 대상자였는데, 아내가 이제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하면서 SNS를 하면서 그렇게 바람이 났다. 뭐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동문회 동창회는 그게 조금 기억이 나요. 진짜로 거기서 불륜이 많이 일어나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옛날의 감정으로 돌아가지 않겠어요? 그때 그 시절 감정으로. 근데 저는 옛날에 저도 경험이 한 번 있긴 한데, 고등학교 때 이제 알았던 친구를 나이가 먹어서 우연히 만날 일이 있어서 만났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 개인적으로 이상한 감정으로 만나거나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만난 게 아니고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되게 많이 후회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 모습이 아니고 그 친구도 후회를 했겠죠, 저를 보고. 그 뭐 첫사랑이면 첫사랑, 고등학교 때 풋풋했던 그 마음 그대로 기억 속에서 아름다운 첫사랑으로 간직하는 게 낫지 않을까. 가끔 뭐 첫사랑 의뢰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긴 한데 첫사랑 찾아달라고. 어제 그저께도 그런 의뢰가 있었어요. 부산에서 78세 할머니인데 자기 오빠의 친구가 자기를 그렇게 되게 좋아했었대요, 대학교 때. 그래서 그 사람을 자기 죽기 전에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거야. 그 사람처럼 나를 좋아해 준 사람이 없다. 실제로. 저는 이제 78세 동안 통화 녹음이 다 녹음이 되니까 그걸 제가 다시 들어보면서 이제 뭐 다음 주쯤에 한번 미팅을 할 것 같은데 마음은 똑같다는 거죠, 사실은. 그 분을 만약에 지금 만났다면 일단은 마음은 똑같지만 외모가 달라 있잖아요. 내가 기억하는 건 20살 때 그녀, 그 남자인데 40, 50이 됐을 때 물론 이제 중후한 남성, 뭐 중년의 여성이 됐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실망했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괜히 봤다, 괜히 그 자리에 나갔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분이 막 되게 행복하고 이렇게 좀 잘 살고 잘 가꾸고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서로 실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첫사랑 그냥 첫사랑대로 그대로 추억 속으로 묻고 그냥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할머니는 진짜 되게 78세까지 잊혀지지 않을 정도의 맞아요. 사랑이었으면 네, 되게 진심이 느껴졌었어요. 이름하고 나이만 안다고 하시는데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 2차 미팅을 할 예정이라. 첫사랑을 찾는 거에서 딱 끝나면 좋은데 헤어졌던 사람을 찾는 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하고 안 좋게 헤어졌는데 아니면 내가 정말 좋아했는데 이 여자가 나를 싫다고 해서 이제 다 끝난 사이인데 그 여자를 꼭 찾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안 좋은 목적을 가지고 찾으려면 이 사랑이 아니고 스토킹이 되는 거예요. 같은 시옷이지만 그걸 잘 필터링 해가지고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찾아줬는데 그게 범죄를 도와주는 꼴이 되면 안 그럼요. 되니까요. 그러니까 왜 찾는지에 대한 질문을 되게 많이 해요.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50대 중반의 남자인데 아내가 가출을 했대요. 근데 가출을 왜 했냐? 자기가 외국 출장을 2달을 갔다 왔더니 짐을 싸가지고 나갔대요. 그럼 짐을 싸가지고 나간 거는 말 그대로 가출인데 50대 중반인데 아이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와이프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이 여자가 나갔다 뭐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이상한 거예요. 부인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질문을 계속 던지죠. 와이프 맞아요? 아니면 사모님이 맞아요? 뭐 애기 엄마가 맞아요? 이런 똑같은 질문인데 단어만 바꿔가지고 3번을 던지니까 말이 흔들려요. 그럼 이제 왜 대답이 바로바로 안 나올까를 물어보니까 와이프가 아니었던 거죠. 사모님이 맞는지 솔직히 말씀하셔야 제가 의뢰를 받든지 안 받든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안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요는 이분도 가정이 있고 저분도 가정이 있었던 거예요. 둘 다 가정이 있는데 바람이 나서 원룸을 얻어놓고 둘이 사는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각자 부인 남편하고는 사이가 안 좋았겠죠. 그러니까 유부남 유부녀가 만나서 너무 좋아하다가 모처를 만든 거예요. 그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1분 거리 남자 직장과 바로 앞동의 오피스텔이나 원룸을 얻어서 이제 그 장소에서 주기적으로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만났던 사이였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살다가 나중에 이제 여기서 가출을 해버리고 이 사람도 가출하고 집을 거의 따로따로 뜨문뜨문 들어가고 많이 오랫동안 살았던 거죠. 근데 남편이 아닌 거예요. 내연남이 폭력을 써요. 욕지거리하고 폭력하고 막 이런 게 있어서 맞다가 그렇다고 집으로 들어가기도 뭐하고 이제 가출을 한 상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집에서는 가출한 상태에서 내연남하고 사는데 이 내연남이 개차반이니까 때리니까 그냥 짐 싸들고 가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의심한 게 아이에 대한 이야기나 부인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좀 의심한 거 하나. 두 번째는 아니 이혼이라는 그 나이 정도 되면 이혼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소재를 내가 감추면서까지 보따리 하나 들고 야반도주를 할 이유가 있을까에 대한 이제 퀘스천 마크를 찍은 거죠. 그래서 질문을 계속 던졌던 건데 그런 히스토리가 나온 거예요. 도망가면 그 집을 찾아가지는 않겠죠. 자기가 원래 살던 집을 심부름센터에 얘기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와서 갖다 놓으면 또 때리고 또 도망가고 이런 게 반복이 여러 번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듣다가 이전에는 어떻게 찾으셨어요? 뭐 어디 흥신소에서 찾아놨대요. 그래서 찾아왔는데 자기가 사실은 손찌검을 좀 몇 번 했는데 또 나갔다는 거예요. 상습적으로. 이건 나가는 게 상습적이래. 내가 볼 때는 때리는 게 상습적이고 나쁜 놈인데 그걸 어떻게 보면 이용하는 거잖아요. 자기 부인이 아니고 약간은 어떤 음적인 내용 관계를 또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상습적인데 그 여자를 탓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미친구나. 별 개
일이 많거나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의뢰를 그걸 안 받았죠. 그래서 이 탐정의 의뢰를 받을 때 이런 내용들을 잘 분별해서 받아야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이 여자분이 코너에 몰리면 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수사기관에 고소를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나는 잘 모르고 그냥 부인인 줄 알고 찾아줬다. 근데 이제 같이 엮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의뢰를 받을 때 이게 합법적인지 불법적인지 어떤 사정을 가지고 찾는 건지 그리고 절차상의 문제는 위법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고 의뢰를 받아야 되는 게 가장 어려워요. 처음에.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원래 남편하고도 사이가 안 좋을 확률이 높은 거죠. 안 좋으니까 이제 상간남을 만나서 계속 오래 만나다 보니까 같이 이제 방을 얻어놓고 사는 건데 또 남자를 잘못 만난 거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그냥 우리 헤어져 이러고 그냥 끝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끝내지도 못하는 거죠. 이제 뭐 가스라이팅 아니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그게 되게 많아요. MZ들은 그런 게 많지 않은데 나이가 있는 분들은 가스라이팅이 쉽게 되는 상태가 많은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은 이제 불륜이 발각이 되는 것들 중에서 명절이나 뭐 가족 행사 중에 발각된 경우도 있었을까요? 명절이나 가족 행사는 정말 철저하게 지키죠. 사람들이. 명절 항상 대비를 하고. 불륜하는 애들이 명절 전에 몰아서 만나요. 명절이나 아니면 해외여행 갔다 와가지고 미친 듯이 난리를 치죠. 만나가지고 그 명절 기간 동안 못 만나니까.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명절 동안에 그 명절을 위해서 되게 많은 치밀한 준비를 한다는 거죠. 미리 만나고 욕정을 풀고. 명절은 정말 표시가 안 나죠. 명절에 표시가 난다는 건 아마추어죠. 그러니까 명절이나 가족 행사에서 발각된 불륜은 없다고 보는 게 맞고, 이제 언니가 그러니까 형부가 죽었는데 언니랑 내 남편이랑 10년 동안 불륜 관계였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그거는 이제 지나고 나서 퍼즐이 맞춰졌던 거죠. 이랬으니까 얘네들이 이랬구나. 명절 때 그때 눈빛이 빠자자작 왔다 갔다 이래서 이렇구나. 뭐 2년 전 명절 때 뭐 그때 뭐 5년 전에 어머니 뭐 고희연 할 때 뭐 칠순 잔치 할 때 얘네들이 그랬구나. 뭐 이런 게 나중에 이제 밝혀지는 거고, 사실은 명절 때 밝혀지는 일은 많이 준비를 하니까 없고, 내연녀가 있고 내연남이 있고 바람필 정도가 되면 명절이나 가족 행사에 잘 안 가요. 네. 그리고 남편이 이제 바람을 폈어요. 그거를 알게 됐어. 내가 알게 돼서 사내 못 사내 이제 각방 쓰고 뭐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 행사나 명절에 가서 폭로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가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극단으로 가는 거죠. 가서 폭로한 것도 보셨어요? 그럼요. 초등학생 아들 둘을 키우는 엄마였는데 이제 남편이 바람을 핀 걸 걸렸어요. 그러니까 둘이 이제 옥신각신 싸우겠죠. 근데 그때는 명절이 아니었고 거기는 이제 아버지가 없는 상태였고 시어머니만 있고 신우만 있는 상태였는데 전화를 한 거예요. 만나자. 내가 가겠다. 그 시어머니 집으로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당신 아들이 이렇게 바람을 폈다. 혼자 찾아가서? 혼자.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전화를 했지. 오라고. 너 야, 와 빨리. 어떻게 된 거야? 막 이제 들을 거 아니에요. 자기 막 얘기를 해.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피가 되게 중요한 게 신우는 조목조목 따져요. 어떻게 아시게 됐어요, 언니? 오빠 편을 드는 거예요. 그게 확실한 거예요? 뭐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여자 만나보셨어요? 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죽여버리고 싶죠. 신우가 그런다니까. 대부분의 신우는 그래요. 그러니까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신우가, 근데 신우가 어머 어떻게 그런 일이 있지? 오빠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오빠 그런 사람 아닌데. 여기서부터 열받는 거지. 오빠 그런 사람 아닌데부터 나 얘 편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그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막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이제 거기서 대판 싸우는 거야 또. 신우라. 아니 아가씨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이런. 그럼 이제 어머니가 그만해라. 그리고 딱 오잖아. 그 안에서 막 등짝 때리고 막 자기 아들 그래. 근데 결국은 거기서 끝나요. 무슨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의뢰인들한테 내가 늘 하는 얘기가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혼해도 시어머니랑은 알고 지낼 거예요. 엄마처럼 잘 지내요. 전. 이 사람이 바람피기 전에 정말 친정엄마보다 나는 우리 시엄마랑 더 잘 지냈어요. 딸처럼 대해주셨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 새끼가 바람을 딱 핀 거야. 그럼 이 관계가 복잡해지잖아요. 시어머니랑 딸처럼 지낼 수가 이게 안 되잖아요. 이혼을 한 해 만에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제 시어머니한테 알리는 의뢰인들이 있거든요. 어머니 남편이 이상해요. 어머니 아들이 요즘에 이상해요. 뭐 립스틱 붙여 이거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의뢰 딱 할 때 시어머니한테 얘기 안 했죠? 시댁 식구들한테 얘기 안 했죠? 라고 물어봐요. 아니 어머니한테 얘기는 우리는 둘도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이제 진짜는 시금치도 먹지 않는, 그러니까 아내들 입장에서 볼 때 절대 얘기하시면 안 되고, 정말 딸 같은 정말 친한 사이여도 무조건 아들 편을 들어요. 네가 지금 그렇게 변명을 할 때야 이 새끼야? 네가 바람을 폈는데 막 이러는데도 애정이 녹아 있다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이 여자는 미치는 거야. 이거 괜히 왔다. 괜히 폭로했다. 시엄마한테 괜히 얘기했다. 이 얘기를 되게 후회해요 나중에. 자기 편이 아니에요 결국은. 심지어는 이 남자가 다른 여자를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시엄마한테 진짜로. 근데 여기는 엄마 이 여자 돌싱인데 나하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이 사람을 결혼할 거야. 그럼 한번 데리고 와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혼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이혼을 시키려고 하는 거지. 이제 내 아들의 의중이 제일 중요하다니까. 둘이 결혼을 시켰잖아요. 여기 애를 둘을 낳아줬거든요. 둘을 낳아줬는데 이혼을 한 해 만에 싸우고 뭐 이러고 있는 와중인데 남편 아들의 얘기에 더 귀 기울이고 아들의 진심, 아들의 감정. 그래? 그럼 얘는 좋은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 나 실은 엄마 와이프가 아침에 아침밥도 안 차려준 지 오래됐고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가 그래서 그랬구나 한더니 이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데리고 와봐. 데리고 왔어. 그럼 이제 여기도 만나고 여기도 만나고 야 자기는 며느리가 2명 며느리 풍년이 됐어요 지금.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출구 전략을 짜주는 엄마들도 있어요. 내가 정말 믿었던 귀신 맹수보다 더 무서운 게 사람이고 그 사람 중에 날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절대 시자한테는 얘기하지 마라 무조건. 그리고 친구한테도 웬만하면 하지 마라. 내가 되게 친한 친구한테 나 실은 남편이 이렇게 바람을 피우고 있어 미쳐버리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너 어떻게 하니 막 이렇게 겉으로는 얘기하는데 속으로는 쟤보다 내가 다 좀 괜찮은 인생이구나. 가까운 사람 시댁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보안 유지를 해야 된다. 병원은 압도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의사가 이제 진료실 뒤에 이거 이제 의사한테 뭐 불만 무슨 뭐 들어오는 거 아닌가 싶은데 팩트니까 모든 의사가 그런 건 아닙니다. 의사분들의 명예를 훼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만났던 일부 의사 진료실 뒤에 이제 라꾸라꾸 침대 같은 거 이렇게 쉬는 방에 놓고 간호사 이제 해서 그 안에서 하는 그런 불륜이 있었죠. 그것도 장모가 노공기를 그 안에 넣어놓고 알게 돼가지고 조사를 의뢰했던. 그래서 그것도 일종의 어떤 데이터가 머릿속에 이제 몇 번 들어오다 보니까 병원을 하면 성형외과 말고 저는 이제 성형외과를 간 적은 없는데 성형외과 실장이 아닌데 간호사가 새끼가 넘치는 간호사들이 있거든요. 그럼 의심해볼 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병원은 유독 자주 바뀌어요. 간호사가? 네. 되게 오래 근무하지 않아요. 의사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보내고 또 다른 간호사를 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오래 가면 다른 간호사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꼬리가 잡힐 수도 있으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일정 어떤 위자료를 주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따로 만나든지 이런 케이스들이 있죠. 모든 의사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좀 그 느껴지죠. 약간 새끼가 있는. 그 약간 좀 의심해. 물론 뭐 어떤 확증 편향일 수도 있고 선입견일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저는 그게 좀 보여요. 네, 그래서 한번 의뢰가 들어온다면 조사를 좀 해볼 만하겠다. 네, 이런 병원들이 있죠. 우리가 병원 갔을 때 진료하고 이러는 모습만 의사들 우리가 봐서 그렇지 병원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퇴근하고 그러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평택에 있는 이제 거기는 정형외과인데 그 의사 선생님은 집에를 안 들어가요. 그냥 병원에서 먹고 자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주일에 한 번만 들어가요. 그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차가 항상 주차돼 있어요. 의뢰를 한 번 했었는데 퇴근을 안 해. 남편에 대해 조사 의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집에를 일주일에 한 번만 들어온대요. 의사인데. 그래서 어디 가서 자는 거냐 모르겠대요. 전혀 얘기를 안 한대요. 집에 딱 오면 말 안 한대요. 원래 좀 말을 안 하시는 분이었냐. 원래 말이 많았대요. 결혼하면 왜 말이 없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우리가 2주 그때 했었는데 나오진 않았어요. 그 안에서는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이 88정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없어져 있고 비아그라를 먹고 있고 남편이. 그리고 속옷 같은 거에 머리카락이 붙어 있고 여자 머리카락이. 근데 애는 안 나온다니까. 그럼 병원 안에서 하는 거죠. 그렇게 코멘트를 했죠. 제가. 와이프는 어떻게 했어요? 이혼을 안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모르겠어요. 돈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사회적인 뭐 그런 거가 있을 수도 있고. 법인 대표들도 이혼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판사 검사들도 이혼을 안 하는 경우가 많고 의뢰인이 판사였고 대상자가 검사였는데 여자 검사였는데 이혼을 결국은 못 하더라고요. 계속. 그럼 여자들이 왜 남자들이 이렇게 잘생기고 이런 남자가 살이 쪄서 바람 피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여자들은 왜 바람을 피냐? 왜 바람을 피냐? 여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일단 남자가 먼저 쳐 바람을 펴. 저 새끼가 먼저 피는 거야. 계속 참다가 이상해요. 막 뭐 이상하고 뭐 연락도 안 되고 뭐 계속 몇 번 이렇게 보다가 애가 이상해. 막 이게 마사지 라이터도 나오고 누가 봐도 뭐 여자 뭐 이런 거 나오고 그러다 이제 결정적인 게 나오죠. 비아그라 8개 중에 2개가 까져서 먹은 상태에서 골프백에서 나온다든지 차 트렁크 열면 스페어 타이어 또 열면 거기다 보통 짱박아 놓거든요. 그럼 골프백 같은데 이거를 전체 다 있으면은 이거 누가 줬어 이럴 수 있는데 하나가 없어졌다니까 6개 4개 중에 1개가 없어지면 지가 처먹은 거잖아. 누가 처먹고 그걸 줬을 리는 없죠. 하나 까고 넘어가 이렇게 주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럼 먹은 거야. 그거는 이제 결정적인 멘탈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돼요. 일단은 증거를 잡죠. 증거를 조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증거를 잡는 동안에도 딴 남자 눈에 안 들어와요. 여자들 특성이 한 남자를 만나면 보통 뭐 이렇게 가는데 일단
걔가 그냥 무난하게 이렇게 살면 괜찮아. 곰돌이 푸가 돼도 여자는 바람 안 펴요. 근데 이런 일이 딱 벌어져. 먼저 배신을 해.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상간년이라는 게 나와. 전년이야? 이렇게 나오고 뭐 얼마나 어떤 기간 동안 만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실체가 드러나잖아요. 고구마 줄거리 캐듯이 막 이렇게 드러나면 이제 그때부터 병원을 가죠. 일단은 여자분들이.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남자가 먼저 배신을 한 경우 더 이상 내가 살 수 없다. 막 너무 힘들어한다고 또 바람 바로 피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고 이런 이후에 본인도 맞바람 피는 경우가 생긴다. 근데 그 맞바람 피는 남자의 대상의 특징은 남편보다 훨씬 잘생기고 키 크고 멋지고 이게 아니고 다정다감한 남자인 거야. 나한테 더 따뜻하게 해주는 네. 남자. 남편은 나하고 눈도 안 마주친단 말이야. 내가 밥을 해줘도 막 이러잖아. 근데 딱 만난 상간남은 뭐 이렇게 옥동자 같이 생겼어도 벨트 매주고 막 계속 이렇게 터치해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운전하다가 아까 말씀하신 잠깐만 세워봐 뭐 이러면 내가 운전할게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얘네들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옥동자 같이 생겨도 이게 계속 관계지향적인 동물이니까 여성은 이런 관계가 이렇게 쌓인단 말이에요. 계속 이게 쌓이면서 괜찮은데 장동건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목소리 뭐 이렇게 통화 많이 하고 다정다감하고 이런 남자에 많이 끌려서 점점 많은 시간을 두고 그 남자하고 깊은 관계가 되는 경우가 많죠. 여자들은 그렇게 불륜에 빠지는 거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아니 남편이 뭐 대기업 대표고 훨씬 법인 대표고 되게 잘났는데 좆단 놈하고 바람피지? 제가 옛날에 그 경상남도 쪽인데 이제 영업사원이에요. 국내 차 영업사원인데 제가 이제 쫓잖아요. 그 여성을 이 상간남이 여성을 이제 아내를 태우고 막 운전을 해. 너무 이제 한적한 곳인데 거리를 두고 쫓는데 갑자기 차를 딱 세우니까 저도 거리도 그냥 세웠어요. 별 신경 안 쓰고 딱 내려서 이렇게 걸어오는데 영업사원인데 모델처럼 걸어와 이렇게 쫙 걸어오는데 이렇게 차를 이렇게 딱 막더라고 저한테. 그래서 와가지고 뭐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뭘 얘기를 하려면은 그 사람이 잘생기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되게 매너 있어. 탁 내려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경호원들이 수행하듯이 왜 대통령 딱 수행하듯이 그럼 되게 보호받는 느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이제 차에서 딱 내려서 내 차 쪽으로 이렇게 오는데 내가 만약 여자라면 얘가 되게 보호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의 내연녀를 보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탐정이니까 대상자를 조사하는 중이었고 상간남을 현장에서 딱 보니까 걸어오는데 왜 걸어와? 뭐 특별히 뭐 저기 할 건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있었어요, 그냥. 내가 뭐 차에다 막 장비를 막 놓고 탐정처럼 뭐 탐정치 그러는 게 아니니까 평상시처럼 이렇게 다니니까 뭐요? 막 이러니까 딱 왔는데 뭐 별거 아니다. 저 혹시 차 쫓아오셨냐? 내가 당신을 왜 쫓아가? 뭐 이렇게 그냥 마무리가 됐어요. 마무리가 됐는데 그 와중에 느낀 건 마치 경호하듯이 자기가 운전하고 내릴 때도 이렇게 탁 하고 나한테 걸어오기 전에 그 여자한테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안심해 누가 오는 거 내가 보고 올게. 이런 느낌. 이런 걸 여자들이 좋아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벌써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행동, 패턴. 이 사람이 잘생긴 거는 처음엔 중요하지만 아직 젊으시지만 이제 연배가 이렇게 올라가시는 분들은 그런 디테일함에 많이 이제 빠진다. 예. 그럼 남자들은 그러면 어떤 여자한테 빠질까요? 남자들은 새로운 여자한테 빠지는 거예요. 근데 와이프가 아니고 새로운 여자한테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음식이나 이런 걸 해줘도 옛날에는 이렇게 먹고 정말 맛있다 막 김밥 이랬던 남편인데 걔는 이제 당연한 게 된 거잖아요. 왜 밥이 이래 뭐 이지랄하고 뭐 이러니까 여자는 여자대로 싫어지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건 나는 이미 걔를 싫어하고 있는 거고 이제 감흥이 서로 없는 거죠. 근데 자기가 비즈니스나 취미나 이런 걸로 딱 갔는데 와이프보다는 당연히 못생길 수도 있고 예쁠 수도 있죠. 근데 예쁘다 못생기다의 개념보다는 새롭다라는 거에 끌려요 남자들은. 그래서 새로운 여자다. 근데 그 새로운 여자가 자기를 보고 웃어주거나 약간 인정해주는 말 할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뭐 대단하시다 이런 말 쓸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은 사심 없이 여자는 한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에 이제 끌리는 거죠. 그럼 이제 그걸 오해를 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오해를 해서 괜히 카톡질하고 카톡 보내도 돼요 뭐 이러고 쓸데없이 엮는 거죠 자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성의 외도는 그 한 남자에 대해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훅 빠지는 거죠. 그 남자만. 근데 남자 새끼들은 여기서 이제 막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거래처 가서 그 여자도 나한테 친절해. 그러면 걔한테도 그러는 거. 나 여기 매력이 있어. 뭐 이러면서 얘가 더 좋아하나 날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남자. 그래서 얘를 만나고 그다음 얘가 아니면 또 얘 만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남자의 습성이다. 결론은 자기한테 다정다감하고 날 좀 알아주고 디테일하게 케어해주고 보호해주는 보호감을 느끼는 그런 남자한테 여자들은 시간을 두고
절차적으로 빠진다. 남자들은 첫눈에 빠지는데 나한테 웃어주고 나를 관심 있어 하는 거, 또 나를 좀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 쉽게 빠진다. 근데 또 빠질 수도 있고 또 빠질 수도 있다. 이제 남자들의 특징이죠. 여자들이 바쁜 거예요, 관리하기. 싹을 처음에 탁탁탁탁 잘 잘라야 돼요. 여자가 남자를 자를 때는, 남편을 관리할 때. 네. 근데 남자는 아내를 관리할 때는 탁탁탁탁 자르는 걸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디테일해져야 되고 훨씬 더 부드럽게 얘기해야 되고 나를 바꿔야 되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100%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예. 아니 여자가 엄청 이쁜데 남자는 야수야, 미녀와 야수. 근데 그 야수인데 뭐지? 돈이 많은 것도 아닌데 디테일함이 달라요. 남자가 아침 저녁으로 막 이렇게 톡 보내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뭐 10,000원짜리 쿠폰을 보내더라도 여자는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그런 프리퀀시, 빈번함. 아침, 점심, 저녁에 빈번함이 중요한 거죠. 남자는 아주 몰아서 그냥 내가 뭐 1년치 잘 못해줬으니까 가방 골라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고, 남자는. 여자는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짜잘하게. 좀 피곤한 스타일이네 여자들이. 그러니까 그게 정말 노력 많이 해야 돼요. 바람둥이가 되려면 그런 것 같아요. 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데서 불륜을 뭐 잡아보신 적도 있으세요? 요양원은 불륜을 한 건 아니고 형제끼리 둘이 재산 싸움이 나가지고 치매 걸린 엄마를 요양원에 큰 형이 강제 입원시킨 적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불륜하고는 좀 다른 얘기지만 이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 아들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공무원이었어요. 군인이었는데 연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집도 있고 아버지 명의로. 근데 그거를 뺏으려고, 그러니까 엄마 친엄마랑 결혼 안 한 남동생이 같이 살고 있었어요. 의뢰인은 이 남동생이죠. 근데 엄마가 없어졌다는 거야, 갑자기. 치매가 있는데 같이 사는데 누가 납치해 간 게 아닌가 실종 신고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의뢰를 했는데 질문을 확 던지다 보니까 형이 데리고 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납치 아닌 납치. 관리실가 CCTV 돌려봤더니 흰색 카니발로 와가지고 엄마를 태워가지고 가요. 근데 렌트카예요, 그게. 그 렌트카를 가끔 타고 다녔던 사람이 형수인 거예요. 형수가 직장인인데 형과 형수가 어머니를 납치 아닌 납치를 해서 경기도 실버타운이 있어요. 일본 회사에서 투자한. 엄마 통장으로 연금이 들어오고 집도 엄마 명의로 돼 있는데 이걸 뺏으려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분을 실버타운에다 보내고 연금 통장이나 이런 거는 형이 실제로 다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실버타운을 찾아가서 상담하는 사람인 척 가서, 저희 어머니가 실버타운에 가실 연세가 되셨는데 연기를 했죠. 연기를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요, 막 정말 상담을 열심히 해주는 거예요. 연금이 200만 원 나오는데 돈이 한 200원 들어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나쁜 걸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집을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닐까, 동생한테서.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어머니가 거기에 입원해 있는지 아닌지를 제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 의뢰인한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친구분이 지난주에 여기 입소하셨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노하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탐정분들한테. 이름이 어떻게 되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뭐 이랬어요, 제가. 서정 땡님이요. 지난주에 들었어. 녹음했죠, 저는 그거를. 제 목소리 들어간 거 녹음하는 건 합법이니까. 의뢰인한테 전달을 했고, 어머니가 여기 요양원에 계시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찾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수의 차를 제가 추적을 해니까 주말에 여기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효부예요. 되게 잘 모신 거죠. 근데 이 동생 입장에서는 자기는 오갈 데가 없대요, 사업이 실패해서. 형은 분명히 엄마 명의로 된 이 집을 팔 거다. 그럼 나는 나갈 데가 없다. 그거 가지고 옥신각신 싸웠대요. 그럼 너는 나이가 이 새끼야 40몇 살이니까 독립해서 나가라. 근데 자기는 그럴 수가 없으니까 엄마랑 꼭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집을 매각하려고 하는 것 같다. 왜냐면 엄마가 슬하에 들어왔잖아. 자기 소나기에 들어왔으니까 뭐 거래나 이런 거는 쉽게 할 수 있죠. 그런 사건이 있었고, 내가 아무리 죽고 못 사는 이성을 만나도 가슴 뛰는 거는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아요, 절대. 사랑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뭐 에로틱, 뭐 아가페적인 사랑, 여러 가지를 학술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저는 사랑을 기존에 우리가 불타오를 때, 그건 에로스적인 사랑이겠죠. 같이 자고 뭐 이런 뜨거운 사랑이 있고, 그게 이제 그 사랑은 끝나거든요. 1년이건 2년이건 최대 3년 넘어가는 꼬라지는 못 봤어, 제가. 보통 진짜 이런 에로틱한 사랑이 끝난 이후에 진짜 사랑이 시작된다. 모 배우가 얘기한 것처럼 거기에는 사람에 대한 존중, 뭐 애정, 신뢰, 그 이제 배신하는 거니까, 바람 피는 게,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사랑만 계속 추구하면 계속 바꿔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계속 60살, 70살이 돼도 계속 바꿔야 되는데, 이 바꾸다가 어떤 짓을 하냐면 여러 명으로 늘어뜨려. 또 바꾸든가 많아지든가, 그 이제 접시 돌리기를 하는 거예요. 한 명 끝내고 또 만나고 2차 해지하고 이것도 렌트카 주고 오피스텔 계약, 이런 생활을 하는데,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패티시나 스와핑이나 마약 처먹고 하거나 이런 자극에 계속 더 진한 자극을 원하니까 머릿속에서 이런 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두 번째 사랑이 되게 중요하다.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바람 피시는 분들은 한 사람만 만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